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엔데믹이란 말라리아와 댕기열과 같이 사라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대란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154만 개를 만들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릴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32.3%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업률도 17%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재택근무가 늘며 관련 산업과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소액, 분산 투자 등 강점들이 부각되며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ETF로 투자 흐름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1% 내외의 하락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20선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이틀 연속 급락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이 정도까지 시장이 강할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정도 되면은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일단은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그리고 훨씬 더 강한데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이 시즌을 비롯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에 생각보다 더욱더 어닝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즌, 랩지노믹스, EDGC 등등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수젠텍까지 모두 다 급등을 무더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이 예전에는 가격들이 좀 저렴한 편이고 시총에서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없었지만 시즌만 봐도 지금 시총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큰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게 되고요. 여기에 게임 관련주들이나 전체적으로 밀렸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쪽은 세게 밀리지도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옵션 만기를 맞이하는 오늘 마감하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맞이를 해야 될지 마감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 주 마감까지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20선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이렇게 코스닥은 표현을 해드렸지만 코스피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편이고요. 1% 내리면 최근에 3, 4% 내린 걸 봐서 그런지 별거 아니다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1%면 통상적으로 급락장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수가 2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의 낙폭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의 흐름을 좀 보시면 장중에 1930까지 잠깐 갔다가 쭉 밀려서 191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다 또 1920까지 지금은 장중 딱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네요. 3,999억 원.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은 단 한 차례도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밀려 내려가고요. 사실 저 1, 2위 종목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만 이만큼 밀려도 시장을 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1만 원대, 네이버 오늘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LG생건 올라가는 가운데 나머지 모두 다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LG화학은 오늘 어제 오름폭을 많이 반납을 하네요. 특히나 LG화학은 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인도 지금 이슈 때문에 좀 덜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오른 부분의 거의 80%는 지금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또 보여줍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20만 원 터치했는데 어느새 주가는 22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 10만 원 무너지네요. 현대모비스 17만 원 깨졌고요. NC소프트 어제 급락 뒤에 또다시 그대로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 실적 잘 나왔다라는 얘기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90 코스닥은 또 사수를 합니다. 코스닥 생각보다 강한 게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693까지 장 초반에 상승 전환했다가 쭉 684까지 한 10포인트 정도 또 밀렸다가 V자 모양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굉장히 셉니다. 수급 보셔도 수급에서 개인만 계속 사긴 하는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그냥 사서 지수를 올려버리는 모습이 최근에 계속 보여지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시젠 상한가네요. 지금 시젠이 굉장합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가고 시젠의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는데 상향한 목표 주가까지 바로 올라와 버립니다. 시젠은. 사실 이 시총 3위까지 올라오는데 상한가로 지금 계속 풀리지 않고 있다. 장중에 좀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시젠이 이렇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같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잠깐 쉬어갑니다. 지금 다음 작품, 검은 사막 이후의 작품에 대한 부재가 계속해서 실적 발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상승 흐름 가져가다 하락하다가 다시 보합,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잘 달립니다. 주가 84,800원까지 올라왔고요.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보합 혹은 하락 어제 워낙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에코프로비엠만큼은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어마어마한 급등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KMW가 조정이 좀 나오면서 6만 원을 회복을 못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슈젤 상승폭이 크네요. 38만 7천 원. 그리고 제넥신 원익 IPS, SK머티리얼즈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환율이 오늘 조금 상승을 하네요. 1227원 30전, 1230원 부근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내리면서 하루 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시젠, 한미약품, 신풍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시젠입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12만 8,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급등한 뒤에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현재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시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코스닥 시총 3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98억 원으로 지난 한 해에 벌어들인 총 금액보다도 더 많은데요. 진단키트 판매가 1분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2분기 이후 실적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허가 소식에 신풍제약도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8%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23,7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등으로 출발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신풍제약이 식약처로부터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항말라리아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 성공한다면 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오늘 신풍제약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한미약품은 사노피의 당뇨 신약 권리 반환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0.22% 내리면서 거래가 25만 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낙폭 계속 키워가면서 주가는 우하향하고 있고요.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로부터 당뇨 신약의 권리 반환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통보는 사노피 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임상 3상까지 완료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인데요.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트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1.96% 오르면서 가격은 1,100만 원대고요. 이더리움 변동 없이 가격은 24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폐도 살펴보시죠. 비트지와 에어드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지 2.12% 내리면서 가격은 157원, 에어드란은 6.35% 오르면서 32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만나보시죠. 리플과 라이트코인 모나로가 소폭 내리는 가운데 이오스 0.68% 상승하면서 가격은 3,063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이슈 이제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유 시장에 주는 타격이 코로나19가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금 원유 수요가 9.1%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펙이죠. 오펙의 올해 세계 원유 수요가 이 작년보다 9.1%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선 월간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평균 9,059만 배럴을 잡았는데요. 이는 작년 평균 수요량 추정치인 9.967만 배럴보다 900만 배럴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오펙이 지난달에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량이 하루 685만 배럴 축소할 걸 전망하는 걸 고려하면은 한 달 만에 수요 전망치를 223만 배럴 더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이 원유 시장에 준 타격이 지난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기별 전망치를 본다면은 이 코로나19 이 어떤 3, 4월 달에 대유행 시기가 겹치는 올해 2분기 수요량이 하루 8,130만 배럴로 작년 대비해서 17.5% 급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오펙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도 봤을 때도 원유 수요량이 하루 9,630만 배럴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4분기보다 4.5% 감소하고 작년 평균보다 3.4%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도 코로나19 이전에 수요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원유 수요 감소율을 이 지역별로 따진다고 한다면 유럽이 가장 큰 걸 본다면 우선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의 어떤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대륙별로 봤을 때도 나타나지 않아 판단했습니다. 오펙은 이 보고서에서 이제 심각한 어떤 원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려는 신속한 이 공급 조정이 이미 시작됐고 긍정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지적을 했는데 6분기 안에 수급 균형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을 내놨지만은 우선 이 수급 조정을 지난달 12일이었죠. 이번 달 1일 지난달 1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두 달간의 이 합의했던 오펙 플러스가 합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원유 가격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대비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문했고요. 위원회가 이날 공문을 띄어서 이 거래소 등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언급한 비상조치는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은 이 거래 중단 같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공문에서 이 경기 후퇴는 원유, 농산물 그리고 금융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률을 높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물거래 가운데서도 기초자산을 인수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특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좀 유가에 대한 전망은 지금 현재는 우상향보다는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 갈 것이라는 게 이 오펙도 그렇고 미국 금융당국도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정유주가 가장 민감할 수가 있는데, 이 국제유가가 최근에 20달러대로 회복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유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러나 당분간 실적 악화가 이 정유주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6월물 WTI 만기 다가와서 이 미국 금융당국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유가 재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하는 게 어떤 전문가들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ETN이 배리그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제되면서
이 투자처를 잃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유가 영향을 받는 이 정유기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좀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데, 증권사마다는 이 정유주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이 3.1국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좀 반등하면서 실적 회복 시기도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어떤 상승 부분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기대감은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순리가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일 봤을 때 정유설비 증설 계획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정제마진 복귀는 오히려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유에 대한 관심도 이 종목별로 틀리겠지만은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륙이 지금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의 미국 내 판매 내년까지 금지한다라는 행정명령 내렸다고 합니다. 2차 무역 전쟁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게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이 하위에 대한 세금급제 명령을 연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컸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이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업체의 통신 장비 사용 금지한 내용에 행정명령 적용 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전쟁 한창이던 작년 5월 15일이었죠. 그때 발효된 이 행정명령이 대상이 되는 업체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사실상 하위라고 좀 표시됐고요.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튿날인 작년 5월 16일 파이어 뮤직의 계열사를 거래 제한 대상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런 그런 결정에서 이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의 이 자국 업체들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 미국의 군사 기밀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이 트럼프의 대통령의 주장에서 강하게 좀 반발했던 건 좀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지금 미국의 어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의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1단계 무역 협정에 작년 1월 15일 날 서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어떤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쪽에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1단계 무역 협정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중국이 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만 더 만단이 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파상 공세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냐는 정치적인 의도도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우선 중국 쪽이 미국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간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전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좀 잡혀가나 싶던 분위기가 다시금 또 반전이 되고 있고 안타까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좀 섣부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재개를 재촉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과의 지지율 차를 보면은 지난 4월 말에는 6%포인트로 뒤져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8%로 더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지율 차를 역전해서 당선된 대선 결과는 지금 미국 역사상 단 3번밖에 없었고요. 더 우울한 소식은 경기 후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경우는 미국 역사상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가 어느 쪽에 넘어갔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쪽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구도 자체가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선거 자금 모집을 보면은 미국 내 지지 분위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조 바이든의 그 배팅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선거 자금도 2억 달러가 모이면서 연일 그 언론에 트럼프 때리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차가 여간에선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은 대규모 정치 집회를 열어서 또 대중 연설을 또 잘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끌어오기는 상당히 쉬웠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이 되자 이제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경제 재개까지도 위험 부담을 갖고서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재선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재개 압박을 각 주 정부에다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연방 정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각 주에서 반발이 좀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한 주는 플로리다, 텍사스, 오하이오, 애리조나 같은 7주고요. 경제활동 재개를 준비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한 모두 이제 30개 정도가 됩니다. 재개를 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감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엄격한 조건을 달성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경제 재개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염자 수, 사망자 수, 여유 병상 숫자, 그리고 검사 숫자 7개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는 경제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서 아주 사회 정상화를 소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고요. 당장 미국의 국민 알러지 전염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성급한 해제가 새로운 감염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대 메일맨 보건대 연구팀도 2주에서 4주 내에 2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속내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정부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쿠오모 주지사가 사실 얼마 전에도 계속 각을 좀 세우고 있었고요. 돈으로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길들이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6일 독립기념일에 사회정상화, 경제정상화를 선언할 생각을 갖고서 일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인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다면 당연히 대선 고지를 한순간에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를 판단하는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는데요. 공화당 주지사는 50개 중에서 절반이 26개 줍니다. 그 가운데 텍사스라든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아무래도 8만 명 넘게 사망한 미국의 사망자도 있고요. 또 PCR 검사에서 10%를 웃도는 양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의 돌격대장이죠. 오른팔격인 스티븐 뮤니신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돈을 지렛대 삼아 주정부에게 경제 재개를 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금 5천억 달러에 대해서 주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아주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자신이 밝혀왔는데요. 이를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트럼프의 말을 안 들으면은 싸게 돈을 안 빌려주고 다음번 경기 부양책에서 빼겠다는 엄포기 때문에 주 안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압박이 지금 생각보다 강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압박 속에서도 지금 주정부는 경제 재개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지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12일 화요일 날이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 국민의 경제 재개에 대한 신중한 주지사를 선호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면서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의 대립각을 보이면서 조기 경제 재개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지지율은 주지사 가운데 가장 높은 86%를 기록했고요.
또 경제 재개를 위해서 7가지 조건을 내건 뉴욕주 지사 같은 경우에는 81% 지지율입니다. 반대로 경제 재개를 서둘렀다가 2차 감염 확산이 된 조지아주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39%로 최하위로 떨어졌는데요. 주정부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섣부른 경제 재개가 자칫 경제 입장에서 보면 더블디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사망자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러시안 룰렛 게임이 되지 않을까 주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대리기에 연일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요구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네, 올해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서 의화단이 일어난 지 꼭 120년 되는 해입니다. 1900년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공간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외국 그 공간 8개 군대와 맞닥뜨린 적이 있는데요. 이를 빗대서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은 중국에 있는 만큼 중국의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이런 연합군에 모인 군대가 8개 국가라고 합니다. 이 8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포위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고통에 따른 배상 요구뿐만 아니라 별도로 중국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중단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한 1월 15일에 합의한 1차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준수와 관련해서 실제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징벌적 보복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화를 위한 리쇼링도 서방 국가들이 빠르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요즘에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걸 또 12일에 올렸더라고요. 중국계 미국인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또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벌인 일에 가장 분노하는 이들은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당치는 않은 발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 심각성을 한 달 넘게 은폐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420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29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중국계 여자 기자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비판까지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트럼프는 공화당 내 지지율이 무려 90%에 달하는데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당파의 지지율을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중국 때리기라든지 WHO 때리기로 할수록 무당파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봉쇄 그리고 때리기는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신에게 지지율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전시 대통령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때까지는 계속 중국 때리기라든지 중국에 대한 징별적 관세라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중국과 관련된 봉쇄 정책이 가일층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신흥국의 외환 위기라든지 또 우리나라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대한 주식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조금 여쭤보면 우한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유행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환자가 지금 늘고 있는데 이유 좀 알고 싶고요. 이게 조기 방역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5월 1일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며 외식 산업, 호텔, 영화관, 여행, 교육, 미용,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 사회 정상화를 상당히 빠르게 추진했는데요. 봉쇄가 풀리니까 1억 2천만 명이 이동을 하면서 10일 이후부터는 연속해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는 2차 유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검사 결과 양성이라도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염자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자 추적도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차, 3차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무려 7개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감염자는 이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것은 진원지인 우한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한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1,100만 그 인구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다시 재확인하려는 그 핵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10일 이내 검사를 마치려면은 비검사자 103명을 제외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을 검사해야 되는데요. 해외에서 검증된 중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30% 내외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한 그 이란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진단키트를 이용해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된 방역이 될지 의무시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중국발 2차 감염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우한도 우한인데 다음 주에 전인대 이제 미뤄졌던 게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뭐 새로운 성장 엔진을 꺼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저희가?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국가, 경쟁자를 추월할 때는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 때 다들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의외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낸다든지 세장의 쇠를 바꿔서 새로운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즐겨 써왔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자 이 틈을 이용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기존 세 대신 새로운 세죠. 중국 표준 2035라는 디지털 꿈을 위해서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초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국토 면적이 넓거나 자원이 많다고 해서 강대국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초강대국은 풍부한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서 누구보다도 값싸고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그 강대국이 됐는데요. 산업혁명 시절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조선 건조량, 섬유 생산량에서 세계 1위였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보면은 자동차, 항공기,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혁신적인 IT 제품을 값싸고 대량 공급해주면서 세계가 중국 표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게 지금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던 원인이 됐는데요.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가라든지 세계 공장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브랜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중국은 디지털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굴기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서둘러서 이와 관련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혁신 교두보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궁금합니다. 중국에 이제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라는 제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세계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1위의 특허 건수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제품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우리도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으려면은 R&D 투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고요.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 인력도 늘려야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역전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 표준은 다른 나라의 그 수입 제품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또 공격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 산업들이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아야지 지금의 우리의 그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래 성장 모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응용 기술이라든지 공정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전자 산업과 관련된 공정 터치 패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한 30년 정도 선도할 수 있는, 앞서갈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을 공중에서 결상시켜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접촉 산업에 대한 연구라든지 지원이 뒤따르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폭발적인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화면에 손을 대지 않고도 IT 기기를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조작할 때 충분히 이런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이라든지 LG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미국, 일본도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상용화 제품을 지난주에 출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 또 마더스라는 그 벤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스카넷, 그리고 전자 부품 회사인 신코 상사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궁극적인 지향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아바타에서 보여줬던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건데요. 현재 기술 수준은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고요. 공중에 뜬 영상을 만지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원리지만 앞으로 6G가 보급이 될 때는 PC 없이 책상만 있으면 어디서나 복잡한 기계 설비라든지 회계 업무를 3D로 대용량으로 쌍방향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시절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도 무한정 정보를 차 유리에 부착된 합성 경 유리 안테나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이런 그 제품들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야외 대형 공중 표식 간판이라든지 디지털 광고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음식점의 주문용 패널이라든지 또 의료기기 모니터 패널뿐만 아니라 가정용 TV를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자동차 동맹을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의성 수석 부회장이 서로 만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이 보니까 화웨이 제재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제재가 좀 다른 나라로 확산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15일 날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5G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EU에만 무려 200조 원을 투자해왔고 1대1로 국가와 관련된 인프라에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5G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제 5G와 관련된 입찰을 지금 제한하는 그런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요일 날 화에 대한 그 사용 금지를 1년 연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명목상 이유는 국가 안보지만 실제 속내는 아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서방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중 간의 바이러스 발생 원인과 정보 공개를 둘러싼 대립이 중국과 아주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국가 자본주의, 특히 중국 표준 2030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시설, 클라우드 기반을 둔 증강현실 게임,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앞으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나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틈을 노려서 서방 시장의 국제 표준을 우리가 좀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보합권 정도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1% 정도의 하락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수만 봐서는 종목 이야기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답게 시장 참여자들의 극심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92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손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1시간 정도 남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의 손해로 귀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10포인트 정도 더 올려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승리하는 그런 싸움으로 전개될 것인지 앞으로 1시간 비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월 말부터 줄기차게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온 시작인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2000포인트 정도 넘어가야만 2030에나 40포인트 사이에서 저항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넘어서 710에서 720선에서의 조정이 온다면 적절한 매도 찍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하면서 종목별로도 차별화되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부터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에코프로는 2차전지 소재와 환경 소재 생산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기차용 전지 재료 성장세에 비해서 에코프로의 주가는 현저히 좀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용 재료로서 하이리케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되는 분위기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동사의 경우는 이제 소재부터 설비까지 환경 오염 저감 관련 전방위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정화 부문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환경 부문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기존 방식 대비해서 30%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저감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시행에 따라서 미세먼지 유발 산업군으로부터 국내 수주가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동사의 핵심 사업은 이제 케미컬 필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케미컬 필터는 반도체 라인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물질 제거로 제품 수요 향상 및 작업자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은 제가 상반기에 자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모회사인 이 에코프로 동사의 경우 어제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실적 성장세를 봤을 때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22,000원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급등의 여파로 오늘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22,000원대의 매수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 조정이 있다 그러면 21,300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매수는 현재 22,000원 가격대 그리고 2차 매수는 21,300원대 매수가 적절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어제 장대 양봉을 기록한 저점 2만 원 부분, 2만에서 2만 500원 이 부분은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MCU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데 가전이나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MCU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진출하면 수익 구조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동사의 경우 전기 밥솥과 배터리 충전기 시장에서 도시바나, 마스시타 등 해외 대기업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으로 MCU 채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동사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리모트 컨트롤, 백색 가전 충전기 등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제어형 부품에 있는 MCU 전문 회사로 관련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63개나 된다고 합니다. MCU는 제품 생명 주기가 길고 반도체 제품 중에서 비교적 경기 변동에 둔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제오일렉 등 국내 가전 3사를 비롯해서 국내외 7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사물 인터넷 핵심인 통신 칩을 결합한 가전제품용 스마트 MCU 개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확산과 함께 더 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물 인터넷 전자제품 무선 제어에 적합한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인
BLE, 곧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하는 이 BLE의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LE를 활용하면 전력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헬스케어, 센서, 기기 제어 등으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른 이 상승 모멘텀도 유효할 수 있겠는데요. 갈수록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동사의 경우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또 중국 반도체 법인 및 지사를 5개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지금 매물대를 뚫고 나가려는 그런 지금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400원대에 형성하고 있는 주가인데요. 올해 들었을 최고점이 2월달에 기록한 1,300원입니다. 현재 지금 9,400원부터 9,700원, 800원 사이에 있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1,300원은 넘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선 1,500원으로 설정하고 손절가는 8,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G3비엔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3비엔트는 세계의 자회사를 통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첫 번째 회사는 리젠트리노 회사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레노스 테라피틱스는 스포성 소피방리증, 그리고 세 번째 자회사인 오블라토는 교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첫 번째 자회사인 리젠트리, 이 회사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RGN2호구로서 임상적 그리고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은 미국 내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여 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임상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3분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사가 개발 중인 이 RGN2호구 이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 정도로 84일이나 걸리는 경쟁사 자이드라 대비 작용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부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로 오리지널 품목으로서는 2개 제품만 존재하는 독과점 시장이고 투약 2주차에 확인이 되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해외 분석기관의 글로벌 데이터는 신약 출시가 이루어지면 시장 점유율 1위를 넘볼 수 있다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 이 RGN2호구에 미국 임상 3상 진행에 있어서 최근에 피해자 350명을 모집하면서 순항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중에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는 선취매 관점에서의 매집이 이루어져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장중에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정이 보여지고 있죠. 현재 26,700원대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일봉의 120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의 저가 26,300원, 400원짜리가 일봉이 120선짜리입니다. 그 자리 위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한다 그러면 120선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구건조증 치료제 외에도 세 번째 자회사는 오블라토라는 회사가 경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밤 임상의 비상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니 또 내일 혹시 이 부분에서 발표로 인한 또 급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G3비엔트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STI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STI는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했을 때 10% 급등하고 또 그 급등의 여파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목요일마다 급등을 하고 또 4, 5일은 좀 쉬어가고 또 목요일마다 급등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이 오늘로서 좀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ST의 경우는 뭐 실적이 탄탄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반도체의 핵심인 중앙약품 공급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좀 실적을 위주로 한 실적주이기 때문에 현재 16,300원대에 형성하고 있는 주가는 좀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목요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STI가 220선, 곧 1년의 평균 단가인 220선이 16,300원, 현재 상승되는 16,300원 종가를 지지하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 220선을 지지하면서 18,000원, 19,000원대의 목표가로 설정한 그 가격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손절이나 매도의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220선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16,300원, 16,400원대는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는 D3 BMT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봉상에서의 적절한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지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2차 상승의 또 초입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와 관련된 인상 3상의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개월 뒤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외국인도 매집에 가담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3, 4분기에 발표되는 그 시기를 감안한다면 지금 26,000원대는 매입을 해서 3분기에 인상 상승 결과 발표되었을 때 3만 원 또는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 주가로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 G3BNT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3BNT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화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